2024년 4월 21일 오늘 일요일. 오늘도 스벅 가서 작업 좀 하고 친구 통화 좀 하고 이 향동 쪽에 가서 이것저것 사무실 좀 보고 왔습니다. 여기서 향동까지는 한 30분? 좀 빨리 가면 25분? 상황에 따라 20분에도 끊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속도를 딱 60으로 지키고도 그냥 그만큼 여기서는 이제 가까운 데입니다. 뒷길로 가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잘 됐습니다, 사실. 가기 전에 마음에 좀 찜찜한 게 있어갖고 사실 그 조지 메테스키에 대한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조금 기분이 상했다? 글쎄요, 뭐 상했다 어떤 게 제일 제가 이제 이런 그 프로파일러라든가 아니면 이런 범죄에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 설명하고 분석하고 이런 부분에서 제일 답답한 그런 거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말하는 어떤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역사적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된다. 그걸 기초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고 저한테 보기보다는 구글 검색이나 아니면 네이버 검색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와 있죠, 자료들이. 그런데 구 선생이나 내 선생은요, 전문가가 아닙니다. 거기에 그 자료를 올린 애들은요, 올렸거나 거기에 이제 하는 애들은 아마추어들입니다. 잘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 사건의 세세한 구체적인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을, 그리고 너무 구체적인 부분을 알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는 그 자체가 수사기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관련된 그거에 이제 일선 오스로티가 있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추어들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그냥 어설피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런 걸 중심으로 그냥 그 방송하는 사람들이 대충 찾아갖고 설기설기 찾아서 한 어떤 기록입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예를 뭐 위키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 올라가 있는 거죠. 아니면 또 이런. 근데 그게 100%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검색해서 놓고 자기들끼리 숭숭숭 거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한테 손가락질 하는 거죠. 저 새끼 저거 잘 모르고 떠든다. 여기 이제 구글이나 아니면 뭐 위키나 이런 데는 실제로는 이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예요. 저는 정통으로 공부하고 정통으로 배워서 분석하고 그 틀에 따라서 했는데 어설프게 잘 모르는 그 경찰이나 뭐 프로파일러는 애들도 그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어설픈 애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걔네들이 그냥 올린 거를 그걸 가지고 이제 구글에 있는 걸 놓고 이제 딱 하니까 제가 아는 거는 이상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종종 당합니다. 이런 경우 종종 당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해도 조금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어제 연락이 어제 갑자기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갖고 저도 그래서 성실하게 보내줬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아크가 양강을 구축했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아예 찍어서 그냥 보내주자.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나는 이거 교과서에 있는 그건 믿겠지. 아예 그래서 통째로 찍어서 보내줬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선생이나 내선생을 신봉하는 사람들, 그리고 범죄라는 것이 실제로 범죄학 사전이 없고 그 범죄, 우리나라에서 소위 그런 범죄를 다루는 사람들의 어떤 재현 것이 사실 되게 어설프고 실제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를 예전에 넷플릭스에 레인코트 킬러라고 하는 유영철 관련된 거를 저한테 인터뷰 좀 해달라길래 이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해줘도 당신들은 어쨌든 대세를 따라서 이게 만들어질 거다. 그럴 거면 내가 하지 않을 거다. 근데 정확히 제대로 알아보고 만들어라. 근데 아니라 다를까 똑같이 그렇게 했죠. 구선생이나 내선생이 있는 걸 가지고 또 그냥 좋고 좋은 걸 가지고 만들어 갖고 그래요. 뭐 그렇게 만든가 그렇지만은 나하고 약속은 안 지킨 거죠.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꾸준히 제 길을 갈 것이고 시사저널의 정낙인이라고 하는 개건 기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자 시사저널에 파주호텔 살인 후 투신 4대 미스터리 정낙인 개건 기자 기사가 났습니다. 이 정낙인이라는 사람은 블로그나 이런 거에서 사건 관련된 걸 많이 이렇게 모아갖고 이렇게 어떤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개건을 이렇게 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아카이브가 상당히 나름 의미가 있고 그런데 항상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역시 아마추어는 어쩔 수 없구나. 그리고 경찰의 어떤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를 너무나 신뢰하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 똑같아. 미스터리니 이해가 안 되느니 이런 소리.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어그로를 끌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해 보기엔 이거 미스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아마추어예요. 사건을 가지고 기자 생활에서 그거 모았을 뿐이지 오랫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전투기 조종사랑 제트 전투기 조종사랑 프로펠러 조종사가 같습니까? 프로펠러 조종사를 20년, 30년을 해도 전투기 조종사는 다른 단계를 거쳐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비행기라고 같은 비행기 조종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죠. 그렇다고 쳐도 그래도 이것저것 본인이 여러 가지 그런 걸 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또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하기 싫고 이 사람이 미스터리라고 하는 몇 가지 한 4-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4가지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제가 답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났습니다. 앞에 건 다 필요 없고 이번 사건을 보면 일반적인 범죄 패턴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범행 장소, 피해 사례, 시신 처리, 범행 대상 등은 여전히 미스터리다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정낙인 기자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범죄 패턴이 게 뭡니까? 당신이 일반적인 범죄 패턴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고 뭘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경찰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서 전문적이지 않은 경찰 애들 이거 지가 무슨 살인 사건만 10년 20년 했다고 하는 애들 그런 애들 가지고 했는데
걔네들도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이어서 일반적인 패턴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공부하고 그것을 분석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인 범죄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이란 것을 한번 얘기를 한번 저한테 한번 해주세요. 이 첫 번째입니다. 계획 범죄는 완전 범죄. 이번과 같은 계획 범죄는 완전 범죄를 노린다라고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계획 범죄가 모두 완전 범죄를 노립니까? 여기서 계획이라고 하는 건요, 부분적인 계획, 불완전한 계획. 그 범죄자의 숙련도라든가 인식 정도에 따라서 계획을 했을 때 그 계획 자체가 불완전하고 계획 자체가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 사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죠. 정나기 기자 이 사람은 범행 장소는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유사시 탈출이 용이한 곳을 정한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범죄 패턴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만의 가설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탈출 확보입니까? 그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범죄 중에서도 어떤 그런 범죄들이겠죠. 자, 모든 계획 범죄가 완전 범죄를 노린다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 계획을 세우는 사람의 인식 수준이라든가 숙련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불합리하고 합리적이지 않고 또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범죄자들이 어리거나 아니면 특정한 다른 어떤 그 범죄 동기를 갖거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범죄 동기에 일반적인 나이를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인 계획 범죄에서 일반적인 완전 범죄를 노리죠. 그죠? 그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는 그런 거죠. 자, 유사시 탈출이 용이한 곳을 정한다고 하는데 탈출이 용이하다고 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단층 이런 거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런 납치 강금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죽이는 이런 경우에 다 단독범 주택입니까? 아닐걸요?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 얘들이 시내 중심가의 호텔이나 건물의 고층은 깊이 1순위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호텔이라든가 특히 레지던스 호텔이라든가 아니면은 탈출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대피의 경험 같은 거를 봤을 때 오히려 단독주택에 익숙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면은 이런 고층 건물이나 이런 데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경험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탈출로의 확보라고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21층 이 호텔이라고 하는 게 보통 21층 호텔이 아니라 이 호텔은요 20층과 21층밖에 호텔이 아닙니다. 나머지 1층부터요 19층까지는 그냥 오피스텔입니다.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오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독주택에 구획이 된 데에서 들어가면 이게 평면으로 도망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도주로만 생각하면 당연히 1층을 생각하겠지만요.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이 1층부터 19층의 오피스텔 같은 데니까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엘리베이터도 또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사실은 오피스텔 쪽으로 가서 다른 쪽으로 뛰어내릴 수도 있고 이런 이 비상 계단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아주 일반적인 방식으로서 1층 단독주택이 탈출로가 유리하고 용이하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정나긴 기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 호텔은 다시 말씀드리면 1층부터 19층은요 오피스텔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 공간이고요. 호텔은 20층 2층밖에 없습니다. 21층이 다 호텔이 파주 야당동에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어린애들, 20대 초반 애들은 이런 곳에 익숙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당신의 나이를 생각하고 나이가 많고 그런 평면주택에 익숙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경찰의 큰 착각과 경험이 낮고 전문성이 없는 아마추어들의 착각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범죄를 분석하니까 미스터리밖에 생기지 않죠.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본인이 이해가 안 된다고 이게 다 미스터리입니까?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호텔의 보안 장치가 잘 되어 있다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호텔의 보안 장치가요,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등급 호텔. 아주 5성, 6성급은 잘 되어 있죠. 근데 이런 호텔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모텔에 가깝고, 비즈니스 호텔에 가까운 거 오히려 어떤 보안성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보안성 때문에 이쪽에 가까운 이용하는 사람의 보안성이지 호텔의 보안 장치라고는 외부인이 접근하는 데의 보안성과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의 보안성은 다른 개념입니다. 인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헷갈려 버리니까 정낙인이라는 사람이 항상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온 겁니다. 자기가 수많은 사건을 해왔는데 내가 그렇게 수많은 사건을 해왔으니까 나는 대단한 사건 기자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인식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사건 그렇게 전문가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사실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죠.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번화가에 있는 호텔, 그것도 초고층 21층을 범죄 장소로 정했다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파주 야당동은 번화가가 맞지만 서울 같은 번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초고층 21층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딱 2층만 호텔이에요. 오히려 아래층은 시장 같은 오피스텔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결론이 그겁니다. 경찰이 찾아와 테러가 막히자 투신했다고 하는 건 경찰의 투신 논리를 역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경찰 애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 뭐 어떻게 21층을 하니까 그럼 도망갈 때 거기 없으니까 말이야 이거 투신했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착각을 한다는 거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 논리로서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이렇게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다시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했다고요? 그럼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사람들이 애초에 케이블 타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해 가져오지 않고 들락날락하면서 케이블 타이를 사놓는 거를 손에 그 CCTV에 찍히도록 합니까?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했다고요? 아니죠. 하다 보니까 필요하니까 사러 갔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금품갈취가 목적이었다면은 돈을 빼앗은 후 죽이는 게 순서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하자면은 금품갈취가 목적이기도 하지만은 돈을 빼앗는 과정에서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범죄에 대한 큰 스케일을 잘 모르니까 딱 A는 B다라고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추어들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호텔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살해했다고 하는데요.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케이블 타일 쓴 이유가 뭘까라는 걸 봤을 때는 바로 죽이려고 하면은 케이블 타일을 안 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추어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뭔가 흉기를 협박하고 뭐 전화를 걸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정작 돈을 갈취하기 전에 죽인 것이다 라고 피해자를 유인했는데, 근데 잘 보시면 자기가 아는 사람을 먼저 유인을 한 후에 나머지는 그 뒤에 유인했어요. 근데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꼭 2명을 왜 유인을 했을까요? 아니 그럼 3명을 하거나 4명을 하거나 그냥 순차적으로 다 죽이면 되잖아요. 그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건 뭐냐면 둘이 성적으로 소위 술 먹고 놀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술 먹고 놀라고, 그러니까 술도 있었겠죠. 그러는 과정에서 성적인 공격과 같이 하면서 해다가 죽어버려서
다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미스터리라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구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때린 것이 아니라 뭔가 압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 피해 여성들을 살해 후 시신을 처리하자는 것이 의문이다.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걸 말하면 토막을 내거나,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죽일 생각이 없고 협박해서 성범죄 하려고 했던 거를 방증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시신을 처리할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안 맞다는 거죠. 자, 그리고 범행 대상을 여성으로 정했는 피해 여성. 왜냐하면 얘들은 사회 경험이 낮기 때문에 자기가 쉽게 유인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처음에 홀덤펍에서 알바에는 그러니까 시야가 좁죠. 그러니까 걔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범죄와 그걸 같이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 좁으니까 이 돈이 없는 애들을 했기 때문에 명확히 돈을 처음부터 작정하고 했다기보다는 과정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갔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범죄라는 것이 애초에 작정하고 뭘 하고 그걸 해서 이것만이 계획성이라고 생각한 큰 아마추어들의 착각입니다. 처음에 이 정도를 생각했는데 닥쳐보니까 요렇게 해도 되겠네? 계획 조금 바꿔? 요렇게 해도 되겠네? 이게 보통의 범죄입니다. 근데 계획성 하니까 아마추어들이 항상 착각하는 거죠. 아니 그럼 왜 피해 여성을 얘들로 했어? 안 맞는데? 스텝 바이 스텝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후자상에 대한 부분인데, 사후자상을 모르면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피해 여성 한 명의 팔에 사후자상, 이게 경찰 애들도 이거를 토막을 내려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토막을 내는데 왜 팔에다 이걸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토막은 팔이 하는 게 아니라요. 어디 하는 거죠? 사지, 목. 여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경찰에게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리고 포스트모템 스태빙 같은 경우 그 자체가 성적 가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락이라는 사람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성적 가학생을 일각에서는 저 같은 사람이 성적 가학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모르면은 그냥 입을 다무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죠. 누가 포스트모템 스태빙이라고 해서 이 자체가 성적 가학성인데 내가 교과서를 찾아보고 이러니까 어떤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잘못 알고 있거나 상황이 안 맞거나 이렇게 해야지 나에 대한 내가 주장한 포스트모템 스태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지, 정황과 앞뒤가 못 맞는다는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사건 기자라고 사건을 축적해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 자기한테는 의문투성이고 미스터리죠. 이렇게 쌓아놓은 아카이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여태까지 그냥 사건이라고 자료만 턱 넣는다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걸 보세요. 사관들이 초소로 갈겨 쓰고 초본을 그걸 실록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거를 다시 재정리해서 엄격한 틀에 맞춰갖고 딱 그거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라고 하죠. 그냥 초본 이런 것만 있으면 그건 그냥 사서가 아니라 자료죠, 자료.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경찰 애들이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걸 겉에서 본 소위 사건 기자들이 이게 진짜 사건 수사하고 이런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범죄는 법칙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론이 있고 거기에 대한 맥락이 그것을 따라가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다. 본인이 이해가 안 된다고 다 의문투성이고 미스터리고 하는 거는 그건 진짜 범죄학에 대한 모독입니다. 프로파일링에 대한 모독입니다. 모독.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 거를. 자, 그러니까 이런 시사저널에 나온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4가지 또 의문에 제가 다 말씀을 좀 드렸어요. 완전 범죄를 위한 마지막 조각의 극단 선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극단 선택을 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죠. 우리가 해다가 안 되면 죽지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방에 요렇게 하다가 이것이 아니라 요렇게 해보다가 마지막에 뭐가 있는 어떤 것에서 이렇게, 이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범행 동기와 수단과 과정이 막 섞여 있고 이런 거는 스텝 바이 스텝에 의해서 형성되는 이 동기하고 과정과 결정이란 것이 어떤 분절적이 나눠져 있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의 범죄입니다. 이거를 그냥 아마추어들이 A야, B야, C야 라고 해버리니까, 그게 다야 라고 해버리니까, 그건 그렇게 해결하면 범죄의 이 복잡 다단함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물론 제가 정낙인 기자한테 아마추어라고 하는데 아마추어 맞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성실한 아마추어죠. 그리고 정낙인이라는 사람의 여태까지의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그가 한 행거에 대해서 저는 존경합니다. 충분히 존경하고 충분히 그 사람은 존중받고 저도 사실은 이 사람 그 기사도 많이 보고 그럽니다. 근데 구분할 거 구분하죠. 그리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영역을 인정할 거 인정해주자.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 범죄학 영역을 같이 업그레이드를 못 하는 거예요. 경찰 애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대충 하다 보면은 발전도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20년 전의 사건 처리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경찰의 이런 방식이. 어쨌든 정낙인 기자님 시사저널의 기사 잘 읽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에 대해서 뭐 반박하실 거 있으면 반박을 해주시면 저는 기꺼이 또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 기자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요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그래서 빨리 교과서를 듣고 책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기준점을 세워야지 이대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쓰레기 취급받긴 싫습니다. 이 허접한 쓰레기 취급받긴 싫습니다.